소개받은 서울대 신문사입니다. 본 발표에서는 사인 모델을 지닌 크로스오버 그리드 라는 이케이션 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형태 방정식이나 이론들은 민필드 어프로치를 기존을 썼습니다. 그래서 레귤러한 벡터 문상들을 훌륭하게 묘사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 덴시티 플로테이션을 무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인계점 부분의 거동들은 굉장히 신기루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덴시티 플로테이션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연구가 진행이 최근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인계점 보편성 원리입니다. 이것들은 유체 마이크로스코픽한 구조가 인계점 구조에서는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성 원리가 개발됐기 때문에 인계점 부분에서는 유니버셜한 이퀘이션 스테이트 유니버셜한 상태 방정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게 되었기 때문에 인계점의 싱귤러한 프로퍼티를 유니버셜한 크리티컬 익스pon트나 스케일링 펑션에 의해서 인계점의 싱귤러한 프로퍼티를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본 발표에서는 인계점 부분에서는 위에서 제시했던 스케일링 로를 도입을 하고, 인계점에서 벗어난 영역에서는 기존의 선택 방정식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크로스오버 멀티플레이를 나누는 스테이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 덴시티 플로테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덴시티 플로테이션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분자간 거리가 워낙 멀어서 덴시티 플로테이션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고체는 분자간 거리가 가깝긴 하지만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덴시티 플로테이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계점 부분에서는 덴시티 플로테이션이 굉장히 심하게 존재하는데, 그래서 초인계 영역에서 어떤 물질의 선택적 추출을 하는 데 이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기기적인 예를 들면 보시다시피 덴시티 플로테이션이 인계점 부분에서 가장 큰 영역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 부분에서도 TR이 1인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입체들이 인계점 부분에서 덴시티 플로테이션이 가장 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몰레큘러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보시면 빨간 선이 시뮬레이션 값이고 파란 선이 실험 값인데, 보면 뭐 정량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쫓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정성적으로 보시면 인계점 부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덴시티 플럭슈에이션에 의한 결과로서 인계점 특이성이 나타나는데, 그런 특이성들 중에서 그래도 기체하고 액체 사이에 존재하는 물성들이 있습니다. 덴시티나 엔탈피나 엔트로피 등이 대표적인 예고, 또 다른 예는 기체하고 액체의 물성의 중간 값이 아니라 아예 독특한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 캐패시티나 열 전도도 파셜 몰라 이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CO2의 열 전도를 보시면 인계점 부분에서 이렇게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고, 가장 심하게는 물의 히 캐패시티를 보면 거의 바닥 정도에 존재하던 게 인계점 부분에서는 굉장히 샤프하게 튀는 인계점 특이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상태 방정식 관점으로 관점을 좀 바꿔보면, 격자 상태 방정식에서 가장 태동이라 할 수 있는 산체스라픈 상태 방정식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증기압을 나타내면 증기압은 비교적 인계점 이하에서는 잘 맞추고 있지만 인계점을 굉장히 크게 위점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덴시티도 보시면 인계점 이하에서는 비교적 잘 맞추고 있지만 인계점 위에 부분은 파란색인데 굉장히 크게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산체스 라컴을 가지고 기존의 증기압하고 리퀴드 덴시티를 가지고 파란색을 구한 게 아니라 인계점 데이터를 가지고 베이스 스케일이나 한 파란색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계점 부분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재피팅을 하게 되면 증기압 같은 경우는 인계점 부분까지 잘 맞추고 있지만 액체 같은 경우는 리퀴드 덴시티 같은 경우는 빨간선인데 빨간선이 굉장히 큰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식 가지고 인계점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서치전 데이터를 이용해서
함으로써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식을 변형함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발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 방정식으로 물에 대해서 피팅을 해봤는데 처음에 상태 방정식에서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어소시에이션을 도입하면 덴시티 부분에서 약간 증가가 있지만 역시 인계점을 더 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점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면 인계점 부분은 잘 빨간선을 잘 맞추고 있지만 역시 이 피해 덴시티 부분에서 큰 오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퀴션을 가지고 식을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라든지 크리티컬 펑션을 가지고 조합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에 대한 걸 몇 번 학교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작년 봄 학회 때는 산지스라폼 식대 방식을 가지고 크로스오버를 보고를 드렸었고 올 봄 학회에서는 QLF라는 모델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델들은 다 크로스오버 펑션에서 리니어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메타스테이블 영역에서 계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 발표에서는 리니어 모델이 아닌 사인 모델을 이용해서 메타스테이블에서도 안정적으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워킹 이퀘이션으로는 멀티플루이드 맞는 기본 스테이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MFNLF 상태 방정식은 많이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컨버전 모델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닛 셀 볼륨을 콘스트하게 함으로써 온도 디펜던시가 나오는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 디펜던시는 유닛 셀 볼륨을 별도로 함으로써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오버 상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디저 헤르모츠 에너지 표현식이 필요한데 그래서 상태 방정식을 이 안에 넣어서 적분을 해서 레디저 헤르모츠 에너지 표현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오버 상태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단계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앞에서 구한 헤르모츠 에너지 표현식을 디멘전리스 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 헤르모츠 에너지는 메리졸 텀과 아이돌 가스 텀으로 나눠지니까 그래서 아이돌 가스는 다 같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리스 폼으로 나누기 위해서 양변에 다 RT를 나눈 것을 라지 A가 T로 정의하고 그 위식은 옆에 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연력합적 관계식에 의해서 헬머츠 에너지와 도시락 상태 방정식의 그 관계식에서 VO10분의 V P0 T를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U0 T를 더하고 빼고 라고 표현식을 위식을 동일하게 표시하면 이 파란 선을 별도로 두고 나머지 항을 델타 A 바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구한 델타 A가 표현식은 아래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헬몬츠 에너지를 이 델타 A 바라는 크리티컬 파트와 그다음에 클래시컬 파트로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파트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크리티컬 익스포넌트나 크리티컬 펑션을 가지고 이것을 변형을 시키면 기존의 인계적 부분을 잘 맞출 수 있고 인계점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클래시컬 모델로서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주어진 식에서 크리티컬 아이소포를 조건을 이용하면 U0 바티에 대한 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다시 위에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A바는 델타 V와 델타 T 항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파트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델타 T를 TO11의 T-1, 델타 V를 VO11의 V-1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지 A바가 델타 T와 델타 V 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델타 T와 델타 V로 표현된 함수를 타우바와 파이바로 립 노멀라이즈 밸류로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타우하고 파이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 타우를 이용해서 이 크로스오버 펑션을 조합을 함으로써 타우가 타우바로 변환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오버 펑션이 되어야 됩니다. 파이도 마찬가지로 파이랑 크로스오버 펑션을 도입함으로써 파이바로 바뀌어서 이제 이론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이펙트가 이제 크로스오버 펑션입니다. 크로스오버 펑션은 Q라는 함수에 의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Q가 0일 때는 크리티컬 포인트를 의미를 하고 Q가 0에서 굉장히 큰 값을 가지면 크리티컬에서 굉장히 멀어진 영역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티컬 파트가 1998년하고 99년에 제시된 리니어 모델에서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제시가 됐는데 이걸 옆에 그래프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이 함수에서 Q 값을 구해서 아까 크로스오버 펑션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펑션을 가지고 기존의 델타 T와 델타 V를 타우바하고 파이바로 이렇게 변환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식에서 Q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Q 값에서 왼쪽 항을 보시면 Q 제곱이니까 이런 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셈이 되겠습니다. 또 오른쪽 항을 그려보면 이게 각 타우 G분의 타우가 0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근이 구해지지 않거나 근이 두 개가 구해지는 이런 영역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스테이블 상태에서 전형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메타스테이블 상태에서 이렇게 근이 구해지지 않거나 근이 두 개가 나와서 계산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하고 2003년도 제시된 모델에서는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사인 모델을 제시해서 앞에 모델보다 약간 복잡해졌지만 근을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는 2003년도에 제시된 모델을 사용했는데 2003년도에 제시된 모델에서 시스템 디펜던트 파라미터는 GI하고 M0, V1, G1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수행해 본 결과 M0 값은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아서 M0는 눌러줬고 나머지 세 가지 크리티컬 파라미터를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어졌던 델타 T하고 델타 V로 된 표시된 함수를 타우바하고 파이바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크리티컬 파트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상태 방정식은 이 헤르먼트 에너지를 볼륨에 대해서 평균하게 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1, 2, 3, 4, 5, 6, 7식에 대한 식은 다음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수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태 방정식을 얻을 때 다시 미분식이 표현하게 되는데 그 7식은 다시 8, 9식으로 편미분해서 계산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오버 파라미터가 3개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무 많아지니까 그 개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작업들 중에 R이란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세그먼트 파라미터가 분자량이랑 피팅했을 때 이 알칸 종류별로 각각 직선을 나타냅니다. 그 에너지 파라미터는 직선을 나타내다가 분자량이 커지면 이렇게 세츄에이션 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R 값과 VI 스타를 곱한, 즉 하드스피어 볼륨을 가지고 분자량으로 피팅하면 이 서로 각기 다른 알칸 종류의 성분들이 다 한 직선에 놓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존의 파라미터가 세 가지, T스타, P스타, 로스타를 사용할 수도 있고 입실론, II, RI, V스타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두 개를 줄였습니다. 하드스피어 볼륨이 이 식이 분자량으로 피팅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식에서 파라미터를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파라미터를 클래시컬 모델에서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이용하고 크로스오버 파라미터는 세 가지 파라미터, 총 5개의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한 시스템은 CO2하고 그다음에 알칸에서 메탄에서 헥탄까지 7가지, 총 8가지 시스템에서 T스타, 로스타, 클래시컬 파라미터, 그다음에 크로스오버 파라미터 3가지를 이용해서 총 각각 성분마다 5개의 시스템 디펜던트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PVT 데이터와 그 다음에 증기압 데이터,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리퀴드 덴시티 데이터를 계산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존에서 약 5% 이상의 오차를 보이던 게 1% 이하로 적어졌고 증기압에서도 1% 이상의 오차가 1% 이하로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덴시티에서도 2에서 3% 오차가 1% 노의 오차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각각 시스템에서 그래프로 몇 개 예를 보여드리면 CO2 같은 경우에
인계점 넘어선 영역에서 점선이었던 부분이 실선에 크로스오버를 시킨 게 훨씬 더 증진된 것을 보여드리고 에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판도 훨씬 더 증진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고 흑산도 증진된 결과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프로퍼티에서는 징기압 데이터가 기존 것들은 인계점 이하에서 잘 맞추지만 인계점을 굉장히 크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크로스오버를 시키면 인계점 부분까지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고 리퀴드 덴시티도 기존 모델은 크게 위에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있는데 크로스오버를 시키면 인계점 부분도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텍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크로스오버를 시키면 징기압하고 리퀴드 덴시티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알칸 시스템에서 메탄에서 헥탄까지 징기압 데이터와 리퀴드 덴시티를 피팅했습니다. 리퀴드 덴시티 부분이 특히 종 모양으로 세츄레이션 덴시티가 꺾어지는 부분들이 모두 다 잘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리니어 모델이 아니라 사인 모델을 가지고 메타스테이블 선택을 안정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크로스오버 선택 방식을 도입을 했고 인계점뿐만 아니라 인계점에서 벗어난 영역까지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계점뿐만 아니라 PVT, 징기압, 세츄레이션 덴시티를 모두 잘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수행 중인 건 이 징기압이나 PVT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까 인계점 부분에서 굉장히 샤프하게 증가한 힙 캐패시티나 특히 힙 캐패시티나 그다음에 중원 압축 인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아까 샤프한 힙 캐패시티가 증가한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결국적으로는 믹스처에 적용해서 혼합물의 시스템에서 인계점 부분을 잘 맞출 수 있는 시스템으로